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오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집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투명성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전략공관위의 심사대로만 결정되는 밀실 공천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의원님, 저 우상호 의원이 비례 순번 밀실 공천 의혹 이거를 제기했잖아요. 네. 예, 일단 우상호 의원의 지적은 60일 전 투표일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관위가 구성돼야 되고 당원 투표로 후보자 압축해야 되고 중앙위원 투표로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전략 공관위가 임의로 한다. 이 얘기인데 우상호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상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해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기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당헌 당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4년 전에는 저희가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로 해서 당헌 당규대로 하다가 뒤늦게 비례정당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비례정당 그러니까 연동형에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 이 연동형 협상에 참여했던 비례정당에 참여했던 정당 시민사회단체하고의 협상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그 시한을 넘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그 비례정당의 후보를 추천하는 시간이 딱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네. 그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밟으려다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우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모하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하고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또 일부 전략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략지역의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한국노총이라든지 또 교사노조라든지 이렇게 약속한 고가의 추천을 또 받기 때문에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당헌 당규대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후보자 선정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례 순번이잖아요. 네. 뭐 비례 순번 정하는데 투표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투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저희가 과거부터 해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외교안보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과거부터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우선순위를 고려한 배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당선 안정권과 이제 당선 예비 순서의 차이이지 그 순서 자체가 무슨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이게 민주당에 보니까 몫이 한 2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더불어시민연합과 다 시민단체하고 공유를 하려면 10명 정도 좀 당선권 안에 드는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후보들 중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제진보 세력들하고 번호를 순서를 나눠야 될 텐데 그거 조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이미 정치 협상 과정에서 예. 상당하게 대략의 이제 순번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당의 이제 그 최고위원들하고 또 거기에도 공관위가 구성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순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몫이 아니라 예.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예. 비례정당에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성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뒀던 관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좀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권양엽 예비 후보, 네. 공천했다가 다시 전략 공천했다가 경선으로 돌렸잖아요. 네. 일각에서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이거 사천 아니었냐. 물론 뭐 지금은 다시 경선하기로 했지만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예. 이제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천 논란이 일어서 네. 권양엽 후보 당사자가 사천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 당에 경선을 요구하고 또 당이 그것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는 그 사천 논란 자체가 원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당당하게 경선에서 된 후보가 지역에 나가서 우리 당을 대표하면 해결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난 장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까? 어제 만남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구도가 네. 윤석열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두 당이 그 궤를 일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예. 지역구를 1대1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결국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일종의 엄호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분발이 저희 당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안 낸다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민주당의 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서. 뭐 그게 우회 지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소위 범민주 진영의 분열은 맞고 예. 또 한편으로 비례에서는 최대한 또 조국 혁신당이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가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례 투표에서요. 예. 새로운 무당층이나 다른 개혁신당 등에서 옮겨오는 표도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는 범민주 진영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 이 네. 비례대표 의석을 놔두고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역구에서는 연합하고 예. 비례에서는 일정하게 건강한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는 누구 찍어야 되는 거예요? 비례 투표할 때? 당연히 민주당에서 내보낸 예.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겠죠. 예, 아니, 당연히 그런 건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이기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거에서 과연 같이 이기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보면 예.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비례 과정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예. 뭐 이런 게 정치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례에서는 저 경쟁을 하되 그리고 저 의석수가 갈라지더라도 어차피 반 윤석열 전선이라는 큰 텐트 안에서는 동일하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안 내주면 일종의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은 선거 연대를 하는 겁니까? 뭐 공식적으로 연대는 아닙니다만 예.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연대다.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그럼 사실상 네. 연대란 표현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표현까지 제가 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이 한동안 그런 민주당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널 것이냐, 건너지 못할 것이냐. 지지층을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필요한데 중도층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제 손을 잡아서 어느 정도 연대를 했다고 하면 이거 조국의 강을 다시 못 건너고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까? 민주당은?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예.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예. 그 조국의 가족들 전체에게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뭐랄까 포갑적으로 예. 가족을 도륙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이 얼마만큼 무리하게 수사했는지 또 그 이후에 그 행태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조국 가족의 일종의 폭정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 일종의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부정의한지를 몸소 체험한
조국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요, 의원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중도 확장을 생각하면 조국 대표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는 게 맞는데라는 의견도 있다는 저 기사가 있던데 그거보다는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 또는 조국 대표와 손을 잡아도 중도 확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중도층이 이제 조국 이 가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이 그 자녀분 소위 이 스펙 쌓기는 그 10배는 큰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거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중도층에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손을 잡아도 중도 확장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동훈 자녀 스펙 쌓기 과정에서 생긴 각종 의혹이 확인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이 대한민국의 소위 특권층에 대한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나는 문제였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겠죠. 근데 의원님, 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문제는 이미 판결이 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역시 공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예. 누구는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학교에 CCTV까지 다 뒤지고 예. 또 한동훈 장관의 자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예. 이게 어떻게 공정한 잣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중도 확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신데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가 처음 정치 참여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좀 선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손을 잡은 거 보면 그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좀 바뀐 겁니까, 의원님? 그때는 이미 저희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예. 시민사회단체와 이미 이 연합의 범위를 정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이후에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 비례연합정당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비례연합정당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번은 어제 만남은 전체적인 선거판에서는 사실상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용태 전 의원이요. 네. 이 이재명 대표와 저 조국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5월 동주다. 이렇게 방금 전 인터뷰에서 표현했거든요. 네. 예.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덧붙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만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가장 가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검찰권을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게 행사하고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김건희 여사에게는 그것이 마치 성역화돼서 죄가 있어도 털큰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윤석열 검사 독재 실정 폭주를 막아내는 측면에서는 지금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우선 총선까지 함께 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 이후에 우리 민심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은 2심까지 결론이 나온 거고 대법원에 아직 남아 있고 비슷한 쟁점인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다 확정이 됐다. 요거 이제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이해찬 전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의원님 이해찬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시잖아요. 비서실장에 있었습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오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당이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대위 전환이 조속하게 이제 돼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이제 저기 선배 의원님들 또 그런 분들 혹은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선대위 구성에 이제 참여하고 또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해찬 대표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선거를 함께 치러야 될 시점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이제 탈당 관련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런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대표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행태들까지를 포함해서 자신의 잘못도 한번 되돌아보고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우리 당의 당대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맞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의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